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주말에 이런 좋지 못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반대의 흐름이 나왔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약 0.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하였는데 지난 2018년 초죠. 그때 당시에 전고점이 2607포인트였는데 현재 5포인트만 더 상승하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약 0.2%만 상승하면 역사상 신고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흐름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는 약 4.3%의 상승이 나오면서 67,500원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지금 400조를 돌파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400조를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의미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약 3%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10만원을 터치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도 약 3.3%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74만 8천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대차도 약 1%의 상승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유입이 있었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약 1조원 가까이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이어졌고, 그리고 11월 한 달만 본다면 11월 4일이죠. 이때를 제외하고 매일 순매수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살펴보면 LG화학도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 쪽에서 상대적으로 큰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를 살펴보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중심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주로 순매수했던 주체는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전통적인 코스피 상위 종목이죠.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 LG화학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된 순매수 상위 종목이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중공업, FNF, 대한해운, 소마젠,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고요. 조금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인버스 쪽으로 강하게 베팅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하고 조금은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죠. 이번 주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 진단키트, 그리고 원격 제어, 온라인 교육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반대로 여행주라든지 항공, 그 밖에 항상 코로나 피해지로 인식이 되었던 여러 종목들의 하락세가 둔화가 되었고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는 점에서 정말로 상징적인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될지 명확해진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 약 1시간 전인데 현재 알서포트의 주가를 보시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8월 27일 이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사이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틀 동안 주가는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반대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달 당시가 이때거든요.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오늘 약 2.7%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완전히 그때와 흐름이 바뀌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24일부터 사이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지난 8월달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하루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야 되는 진단키트 관련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지금 3.6%의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수젠텍도 약 3%의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앞으로 매매 방향성에 대해서 세워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될 때는 코스피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또 코스피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 기사는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이 5.4조를 순매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합치게 된다면 6조가 넘겠죠. 그리고 역대 최고치는 약 7.6조 원인데 지금 현재 흐름을 유지한다면 외국인 순매수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원래라면 연말에 통상적으로 주가 흐름의 약세를 보이고 연초가 되면 기대감으로 주가의 흐름이 비교적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슈보다 연말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 저금리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달러 약세, 이를 통한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 이렇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말에는 코스피 우량주 중심으로 우리가 매매 패턴을 세워보는 것이 지금으로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조금 더 추가적인 기사가 나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중국에서 판매될 테슬라 모델 Y에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될 전망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 모델 Y에 LG화학 배터리가 일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량 수주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LG화학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약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 판매되는 전기차의 일부를 국내 기업이 점유를 하게 된다면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도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CATL이 올해 상반기 기준 약 48%, 그리고 BYD 약 14%를 점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LG화학이 약 9.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의 유럽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판매될 테슬라 모델 Y에 LG화학 배터리가 전량 수주되었다는 소식은 중국 내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캐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업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런 기사를 통해서 LG화학뿐만 아니라 LG화학발 매출이 높은 여러 소부장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LG화학은 약 3.3%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시초가부터 지속적인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기업들이죠.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LG화학발 매출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LG화학과는 달리 약 0.9%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양극재 시장 넘버원이죠. 에코프로비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약 0.8%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고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죠. 원익 IPS, 테스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저히 코스피 종목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또 코스피 종목 내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전지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와 달리 수급이 약세를 보였고 오늘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비교적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코스닥 비중이 높은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다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을 잘 활용해서 항상 매수의 관점을 가지고 혹은 추가 매수의 관점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눌러주는 구간이 짧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신고가 갱신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코스피 시장 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는지 이런 것도 관찰하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단순하게 종목만 내다봤을 때보다 조금 더 폭넓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만 500원에서 10만 1000원 여기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항상 10만원 구간, 그리고 만원 구간, 혹은 100만원 구간, 이렇게 항상 상승폭이 변하는 구간에서는 돌파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99,900원에서 10만원이 될 때는 한 호가당 100원이 올라가죠. 그런데 10만원에서 10만 500원, 그리고 10만 500원에서 10만 1000원, 이렇게 10만원이 넘어갈 때는 한 호가당 500원씩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만원 아래 구간에서는 100원 상승을 보였다면 그 윗구간에서는 500원의 상승이니까 기존 호가로 비교했을 때 5호가가 올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상승폭이 변하는 구간에서는 저항이 심할 수가 있지만 현재 흐름과 추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지난 2018년 초죠. 거의 3년 만에 전고점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어디에 위치할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지금 흐름을 봐서는 올해 안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고점에서 다시 하락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표와 흐름들을 참조하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